네, 안녕하세요. 호랑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이준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사람 하나 띄우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 버려진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판에 바로 그 어려운 길을 끝끝내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서울과학고 하버드 20대 벤처기업인 박근혜 비대위 발탁,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36세 제1야당 대표 윤석열 체제와의 정면 충돌, 당원권 정지, 탈당, 신당 창당, 동탄 승리, 대선 완주, 그리고 당시 당대표까지 올라갔고, 찍혔고, 버텼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준석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준석을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준석에게 기대를 거는지, 왜 이 사람들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도 정작 정치판에서는 계속 지워지지 않는 이름인 건지, 지금부터 이준석의 시간을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이준석은 애초에 기성 정치인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준석의 출발은 애초부터 일반적인 정치인 코스는 아니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밑바닥 조직을 훑으며 올라온 사람도 아니고, 학생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노동운동이나 시민사회에서 덩치를 키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울과학고를 거쳐 하버드대에서 컴퓨터과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정치권에서는 2011년 말 박근혜 비대위에서 26세 벤처 기업인으로 발탁되며 등장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원래부터 보수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보수가 젊음과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앞세운 일종의 상징 상품이었죠. 그런데 이 상징 상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다들 좋았죠. 젊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토론 잘하고 기성 정치 문법에 눌리지 않는 모습, 보수 진영은 이런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철학으로 키워진 인물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이 필요해서 불러낸 시대의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젊은 얼굴을 원하지만 젊은 방식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36세에 당대표가 되면서 하지만 그건 사건이었죠. 2021년 이준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6세의 나이로 당대표가 됩니다. 이건 그냥 젊은 대표가 나왔다 수준이 아니었어요.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 또는 제1야당에서 30대가 간판이 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당신만으로 만든 승리가 아니라 민심의 강한 밀어올림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뒤따랐었죠. 이때 이준석이 상징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세대교체. 낡은 보수, 기득권 정치, 밀실공천, 서열 정치, 그런 것들을 바꾸겠다는 욕망이 이준석이라는 이름에 실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드디어 보수가 진짜 바뀌는 건가? 이제 한국 정치도 세대가 넘어가는 건가? 이준석 본인도 수락연설에서 변화, 공정한 기회, 다양한 주자들과의 공존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는 단순히 대표 자리를 먹은 게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 자체를 바꾸는 상징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판에서 상징이 너무 빨리 커지면 반드시 견제가 따르는 법이겠죠. 윤석열과의 결합 그리고 파국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준석은 대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 승리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준석과 당 주류 그리고 윤석열 체제 사이의 균열은 점점 커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스타일이 달랐고 권력 운영 방식이 달랐고 주도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이준석은 새로운 정치를 말했지만 당 안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이 말하는 젊은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에게 먼저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이후 같은 해 10월에는 추가 1년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7월 징계 당시 윤리위는 성상납 관련 의혹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10월 추가 징계는 총선 출마를 어렵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 공방 디테일보다도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입니다. 보수가 스스로 데려온 젊은 얼굴을 보수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필요할 땐 혁신의 얼굴, 불편해지면 제거 대상. 그게 이준석이 겪은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기 이준석은 양두구육 같은 강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정면전을 택했죠. 그 순간부터 이준석은 보수의 미래주자가 아니라 보수 주류에게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시기가 오죠. 보통 같으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당에서 찢기고 징계 맞고 주류와 싸우고 언론에서 소모되고 지지층도 갈라지고 그러면 대부분 정치 인생은 꺾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여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이준석은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개혁신당이 공식 출범하게 되죠. 창당 단계에서 당원 5만 명, 5개 시도당 창당 완료라는 숫자도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그는 쫓겨난 뒤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판을 다시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제3지대? 또 하나의 소수 정당 아니냐? 결국 선거에서 사라질 거다. 입만 살아서 당 하나 만들었다가 끝날 거다. 정치판에서 이 말은 거의 상식처럼 들리죠.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제3지대는 대부분 뉴스 헤드라인은 크게 만들지만 결과는 초라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 뻔한 결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탄이 찾아왔거든요. 2024년 총선 경기 화성시을 여기서 이준석은 51,856표 42.41%를 얻어 당선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 39.73%,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17.85%를 앞선 것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일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생존 신고였죠. 왜냐하면 이 승리는 양당 구조를 정면으로 깨부순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밀려난 인물이 국민의힘 후보도 민주당 후보도 제치고 수도권 신도시에서 당선됐다? 이건 그냥 이변이 아닙니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이 널 버려도 유권자가 널 다시 살릴 수 있다. 이 메시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연합뉴스는 이 승리를 두고 거대 양당을 제치고 소수 정당 후보가 승리하는 이른바 동탄 모델로 설명했습니다. 즉 이준석은 말만 잘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최소한 한 번은 실전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선거를 뒤집은 사람이 된 겁니다. 정치인은 결국 선거로 증명합니다. 토론 잘하는 것 좋죠. 방송 잘하는 거 좋습니다. SNS 파급력 있어야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하나예요. 표가 되느냐. 동탄은 이준석이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걸 증명한 무대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은 이준석을 대선 후보로 확정합니다. 당원 찬반 투표에서 92.81% 찬성으로 후보가 되었고 전국 득표율은 8.34%, 득표수는 291만 7,523표였습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8%면 그냥 진 거 아니냐? 맞습니다. 대선은 졌습니다. 대통령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특히 제3지대 정치에서 완주 자체가 갖는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일화를 요구했지만 이준석은 끝까지 완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뒤에는 결과와 책임이 모두 자기 몫이라고 말하며 다음 1년 뒤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건 승리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퇴장선언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즉 이준석은
대선에서 대통령은 못 되었어도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이 되지는 않았다는 게 포인트겠죠. 오히려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한번 치르고 사라질 때 이준석은 대선 패배를 다음 체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처럼 다뤘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은 다시 대표로 선출됩니다. 단독 출마, 찬성률 98.22%. 이 숫자만 보면 형식적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당의 중심이다. 대선에서 졌는데도 당권을 다시 쥐었다. 이건 당내에서 그를 대체할 카드가 아직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준석 개인의 브랜드가 여전히 개혁신당의 핵심 엔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현재 이준석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인사들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개혁신당도 경남도당, 울산시당 창당 등 조직 확장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뭘 뜻하느냐? 이준석은 아직 거대한 세력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가 혼자 떠드는 정치인이 아니라 양당 바깥에서 사람을 모으는 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오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는, 그래서 이준석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지금 이준석의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건 이준석이 지금 당장 제일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직 약합니다. 의석도 적고 조직도 크지 않고 호불호도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왔다고 말하는 이유는 양당 정치가 너무 많이 달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제와 그 흑폭풍을 지나며 보수 유권자들에게 큰 피로를 남겼고, 민주당 역시 권력화될수록 새로움보다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틈에서 이준석은 나는 두 당이랑 다 다르다는 이미지를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공천 탈락 인사들과의 접촉을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 틈을 노리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옛 보수의 피로를 대표하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피로를 대표한다면 이준석은 그 틈에서 정치적 피로에 질린 사람들의 배출구가 되어주겠다. 하지만 이준석에게도 한계는 분명합니다. 물론 이건 냉정하게 봐야겠죠. 이준석의 약점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요. 첫 번째, 대중적 인지도에 비해 전국 조직력은 여전히 약합니다. 둘째, 호감보다 비호감이 강하게 형성된 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말이 날카롭고 전선을 자주 만들고 싸움을 회피하지 않는 스타일은 열광도 부르지만 또 피로감도 함께 느끼게 하죠. 셋째, 동탄 모델이 전국 단위에서 바로 재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은 우리가 2025년 대선 결과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총선에서 통했던 전략이 대선에선 그대로 통하지 않았고, 연합뉴스 역시 동탄 모델이 대선에선 재현되지 않았다고 평가를 남겼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완성된 거물이 아니라 여전히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정치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준석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그 증명의 과정 자체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떠올랐고, 한 번 추락했고, 한 번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치에서 이 정도 스토리를 가진 사람 생각보다 많진 않죠. 이준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이 너무 날카롭다고 느낄 수 있고, 정치적 판단이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직 더 큰 승리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키워준 주인을 물었다는 오명까지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까진 무너지지 않았다. 보수가 띄웠다가 버렸고, 당내 권력은 몰아냈고,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도 탈당했고 창당했고 당선됐고 대선 완주했다. 그리고 결국 다시 당대표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의 이준석은
단순한 젊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 번 버려진 뒤에도 자기 이름으로 다시 살아남은 정치인. 그게 이준석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한국 정치가 가장 두려워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정치는 결국 누가 더 깨끗한가의 싸움만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아 자기 시간을 현실로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이준석은 아직 정점에 오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수많은 퇴장 통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판 한 가운데서 다음 판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의 시간은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 보수가 버린 남자, 양당이 불편해하는 이름,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은 정치인. 지금은 이준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음번엔 너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좋지 않은 이야기로 한 번 더 이준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저를 믿는 호랑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